안녕하세요 여러분, 동원사지입니다. 자, 한 해가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자, 내년이 내일이면 을사년이 되는 거죠. 2025년 을사년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이 을사년을 어떻게 해석을 할까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자, 을사년이 이렇게 됩니다. 사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12신사를 공부하셨으니까 사유축으로 되죠. 이렇게 사유축이 되잖아요. 그러면 요 사라는 게 뭐예요? 지살이 되잖아요. 지살. 여러분 아시죠? 지살. 사유축 그 지장화잖아요. 자, 이걸 잘 모르시면은 12신살 제가 풀이를 굉장히 섬세하게 아주 자세하게 해놨습니다. 또 그 지살편에 이렇게 책이 있죠. 이렇게. 자, 지살 제가 이렇게 설명해 놨어요. 분주하고 다망하다, 이동성이 강하기 때문에 한 곳에 오랫동안 정착이 어렵다. 자, 그 다음에 지살, 출입문이 지살 방향으로 나오면 좋다. 또 지살 방향에다가 문패, 상패, 그죠? 자기가 자랑할 만한 것들을 걸어오면은 금방 소문이 난다. 이거를 일일이 쓸 수가 없는데 이렇게 신사를 정리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 제 강의를 듣고 여러분들이 멈춰서 글을 쓰고 제 말을 받아 적어서 여러분들이 책을 만들어도 되고, 아니면 그게 귀찮으신 분들은 이 책을 갖다 구입해서 보시면 됩니다. 사유축이잖아요. 그 지장화잖아요. 그래서 지살이 되는데, 그러면 사만 지살이 되느냐? 아니죠. 자, 사유축 끝나면 그 뒤자가 뭐예요? 사유축으로 끝났으면 그 뒤자가 인이 되죠. 요게 인이 겁살이잖아요. 그러면 겁살부터 나가는 거잖아요. 겁살, 제살, 천살, 지살, 연살, 월살, 망신살, 장성살, 반원살, 역마살, 육해살, 화개살로 끝나는 거죠. 그죠? 겁살로 시작된. 그 다음에 만약에 이 사람이 해묘미라 그러면요. 해묘미라 그러면은 미 뒤에 신이 있죠. 그래서 신이 겁살, 제살, 천살 이렇게 나가는 거죠. 인으로부터 따져봐요. 그러면 인이 겁살이잖아요. 겁살, 제살, 천살, 지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뱀띠나 이 닭띠나 이 소띠는 뭐가 지살이라는 거예요? 이 사가 지살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가시죠? 사가 지살이다. 뱀띠, 닭띠, 소띠가 지살이 된다는 겁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겁살, 제살, 천살 이렇게 해서 지살을 찾아낼 수도 있고, 그냥 그 지장화에서 지살이죠. 그 다음에 충하면 해묘인데, 그러면 해가 압천망육 충력절을 따졌을 때 충이면은 해가 역마살이 되고요. 자, 제살이 돼. 해묘가 제살이 되고, 그 다음에 미가 월살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거는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를 제가 암기하게끔 여러분들한테 머릿속에 넣어줄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제가 가르쳐주는 방법으로 쉽게 암기를 하는 방법밖에 없는 거죠. 지살이 뭐냐면 나를 나타내는 거예요. 나를 나타낸다는 건 뭐예요? 나를 피하라는 거예요. 나를 광고하는 거예요. 나를 광고해서 알리거나 피하란다 이 말입니다. 나를 세상에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살이. 그래서 내 자신이 사장이 되거나 대표가 되거나 그런 해다. 누가? 뱀띠나 닭띠나 소띠가 을사년에는 지살로서 대표성을 갖는다 이 말입니다. 세상에 나를 알리는 연이 온 거죠. 그죠? 1년짜리가 왔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굉장히 좋은 거죠. 또 내가 세상에 나를 알리는 날이고 광고하는 날이기 때문에 이때는 개업하고 고산날로 잡아주면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개업을 한다든가 고사를 지낸 날을 뭐로 잡는다고요? 지살날을 잡는다고요. 그러니까 이 사나 유나 축은 고산날이 언제라고요? 사날이에요. 사날 고사 지내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아주 나를 잘 알리는 그런 효과가 몇 배로 커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제가 여기 써놨어요. 자, 일단 음간이잖아요. 을사니까. 그러면 을정기신개가 오겠네요. 맞죠? 자, 갑병무경님은 양간이고 지금 을사라고 하는 것은 을정기신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유축이잖아요. 얘네들이. 사유축이 사가 지살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은 을사,
정사일주, 기사, 신사, 개사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을류, 정유, 기유, 신유, 개유. 그 다음에 을축, 정축, 기축, 신축, 개축 이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15개가 되네요. 15개 이 사람들이 지살운을 맞이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 15개가 지살로서 대표성을 갖는 나를 알리고 홍보하고 광고하고 그죠? 내가 세상에 드러내는 운을 맞는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이렇게 제가 써놨으니까 여러분들이 분석을 하시면 돼요. 자, 하나의 예를 들어봅니다. 을사를 분석을 해본다는 겁니다. 그러면 을사는 지장간에 뭐가 들어있죠? 여러분 무경병이 들어있죠. 이렇게 무경병이 들어있습니다. 그렇죠? 무경병이 들어있는데 자, 예를 들어서 이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죠? 여기 뭐예요? 이 사람한테는 이게 뭡니까? 정제죠. 정제. 그죠? 정제가 이렇게 지장간에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 뭐예요? 을경합을 하죠. 정관이 들어 있죠. 이렇게 정관이 들어 있고. 그 다음에 목생화죠. 목생화라서 이거는 상관이 이렇게 들어 있는 겁니다. 그죠? 상관이 들어 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장간을 배웠는데 지장간을 그 숫자로 암기했었죠. 이 숫자가 왜 필요한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데 자, 그것마저 외우셨다면 이렇게 써먹는다는 걸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인신사에는요 7, 16이잖아요. 그러니까 무토가 7이고 경이 7이고 병이 16일이다. 이게 무슨 말이죠? 여기 중기 본기가 되게 되는데 자, 7, 16이면 요게 합쳐보면요 30일이라는 얘기죠. 한 달 동안에 무토가 7일을 사령한다. 무토가 당권을 잡는다는 겁니다. 7일 동안. 그 다음에 그 7일이 지나면 경이 또 사령한다. 경금이 활동한다. 그 다음에 그 14일이 지난 16일은 병화가 활동을 개시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게 한 달이라는 얘기인데 자, 우리는 1년을 지금 을사년 1년이잖아요. 1년인데 그럼 여기에 12달 아니에요. 12달이니까 자, 7 곱하기 12개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2, 7에 14, 84일이 무토가 사령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1년으로 봤을 때 그렇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또 경금이, 그죠? 경금이 12일 12개 곱해야 되니까 역시 84일. 이게 경금이 사령을 한다는 얘기가 되고, 그 다음에 병화는 어때요? 16 곱하기 12라니까 192일이에요. 병화가 사령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1년으로 우리가 지장간에서 얘네들이 활동을 알 수가 있는데 무토가 1년에 84일을 활동하고 그 다음에 경금이 84일, 나머지 병화가 192일을 활동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을목이 뭐라고요? 1년 360, 그죠? 1년 365일 사이에 이 정제라는 걸 활동한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로 간다고요? 정관을, 자, 여자라고 보잔 말이죠. 그러면 내년에 을사년이 되게 되면 어떻다? 이 사람이 정관이 들어오네요. 정관이 들어온다는 얘기는 남편이 들어오는 거죠. 애인이 들어오는 거죠. 남자가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합으로 들어오니까. 그죠? 을경합을 하잖아요. 그죠? 을경합을 하니까 자, 양간, 남자가 양간이면요. 양간이었을 때 여자가 음간으로 들어오면 이게 정합이에요. 이게 부부의 합이란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여자가 양간이고 남자가 음간으로 들어오면 그건 정합으로 봐주지 않습니다. 음양을 나누는데 남자를 양으로 치고 여자를 음으로 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분은 지금 을사인데 을사 여자가 어떻다고요? 경금이 들어오잖아요. 여기에 언제 들어온다고요? 알 수 있죠. 그러면은 이게 84일을 갖다가 30일로 놓아보면은 두 달하고 24일이네요. 그죠? 두 달하고 24일이니까 그러면 우리가 2월 4일 날 입춘이 들어오죠. 결국 이게 2월 4일 이후에 을사년이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계산했을 때 2월 4일, 3월 4일, 4월 4일 그리고 24일이 지나니까 그러면 28일 대략
90일이라면 대략 90일로 보게 되면 3개월이 지난 다음에 경금이 들어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경금이 들어오면 남자가 생긴다. 그죠? 이렇게 되면요, 남자하고 연애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고요. 남자하고 팔짱 끼고 덕승을 걸어보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고요. 남자하고 전혀 관심이 없다가 남자라면 얘기도 꺼내지 못한 아가씨가, 여자가 이렇게 되면은 이때 남자하고 커피도 마시고 싶고 데이트도 하고 싶다, 데이트도 응하고 싶다, 뭐 선도 볼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지장간이 왜 이렇게 숫자를 표시해 놨겠어요? 이렇게 쓰려고 다 용도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걸 외우라고 그랬을 때 지금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래서 이걸 외우라고 그랬구나, 그 지장간에 그래서 숫자가 이렇게 표시가 있는 거구나, 이렇게 아실 분도 있을 거예요 아마. 그렇습니다.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시 봐요. 여기서 84일이 지나면은, 그러니까 이분이 만약에 남자가 들어오면 언제 들어온다는 겁니까? 언제 들어온다고요? 그냥 통상 3개월 지나면, 그래서 2월이니까 3월, 4월, 5월, 그러면 6월 달부터 들어온다는 거, 5월 말부터 들어온다는 거 아니에요, 이 남자가. 그죠? 그렇잖아요. 왜? 사중에 경금이 튀어나오는 거죠. 사중에서 경금이 장생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합으로 들어온다. 그러니까 이때 어때? 내가 남자를 만날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아진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내가 뭘 알고서 대처를 하면은 남자를 만났을 때 내가 이 운이라서 남자가 들어오나 보다, 이렇게 알 수 있잖아요. 내가 알고 있으면 놓치고 나서도 후회하지 않습니다. 왜? 내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냥 내가 보이콧 해버린 거니까. 근데 떠나고 난 다음에 그 남자가 이때 들어왔었구나, 내가 그러면 잘할걸, 이렇게 후회하지 말자는 얘기죠. 그냥 무조건 을사년에 남자가 애인이, 남편이 들어온다고 아무런 증거도 없이, 그죠? 얘기하면 누가 믿겠습니까? 이렇게 데이터로 얘기를 해야 믿음이 가고 신뢰가 가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이 사람이 행동에 나서는 거죠. 이 정사, 여기 이 정사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여기에는 만약에 이분이 여자분이라고 봤을 때 여기에는 수가 없죠. 정화일간은 수가 남자가 되게 되는데 없잖아요. 자, 여기에 신사를 보자고요. 신사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신사일주는 여기에 바로 뭐가 있습니까? 무, 경, 병이 들어있죠. 이렇게. 자, 이 사람이 어때요? 병신합으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정관으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태양 같은 남자가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은 언제 들어온다는 거예요? 7, 16이니까 이 사람은 84일, 여기 84일 지나고 여기 84일 지난 거잖아요. 그 다음에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168일이잖아요. 168일이 지난 다음에 들어오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후반전에 남자가 들어온다는 걸 알 수 있다. 6개월은 3, 6, 18, 180일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내 남자가 들어있다는 걸 알 수 있다. 이렇게 근거를 대라는 거예요. 근거 없이 그냥 남자가 들어요. 그럼 누가 믿습니까? 이 명리는 과학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자기 요 일간에다 이렇게 대비해 보면 그냥 알 수 있는 거죠. 자, 내가 돈을 벌고 싶다? 언제 돈이 들어오는지 알 수 있는 거죠. 그죠? 내가 직장, 여자한테는 이게 관이 직장도 되지 않습니까? 그럼 직장을 언제 잡아요? 그랬을 때 올해 같으면 예를 들어서 내년에, 자, 신사일주 같은 게 어떻게 딱 알잖아요. 언제 들어온다는 거. 언제 이 관이 들어온다. 내가 직장이 잡혀진다. 언제 들어온다고. 168일 지나서 그때가 이 병화가 살행하기 때문에 그때 직장을 잡는다. 그때 남자가 들어온다. 그때 내 명예가 올라간다.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남자가 들어오는 게 이게 화두가 되기 때문에 이게 애인이 들어오는, 그러니까 겨울에는 애인이 있어야 되죠. 짝이 있어요. 집신도 짝이 있다고 그러니까. 근데 보통 결혼 운에 어떻게 하느냐. 일간의 관성이 합으로 들어오면 연애하고 싶은 그 마음이, 그 충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마치 물을 희 좋으면은 침전물이 올라오듯이 말이죠. 그리고 식상이 들어오는 운에는 자식을 낳고 싶어요. 그래서 친구 아이들이든 친척네 아이들이든 이뻐지고 이게 귀여워지는 겁니다.
자, 일지는 부부궁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일지는 부부궁이죠. 이 일지를 갖다가 충하는 해, 충하면은 거기에 변화 변동이 이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혼하고 싶고 또 육합이라든가 삼합이라든가 방화분에 결혼하는 마음이 동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또 이미 결혼한 부부라면요, 이미 결혼했다고요, 그게 살고 있다고요. 그런데 충하는 운이 오면은요, 이때는 이별수가 발동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 그 운에는 각별히 언행을 조심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까딱 잘못하다가는, 그죠? 이게 그 뭐라고 그러죠? 그 아무것도 아닌 그런 것들이 발단이 돼서 굉장히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집에 불났는데 온 동네가 불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싸움은, 이 싸움의 목소리가 우리 집 담장막을 넘어가지 않게 해라. 이 어른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결혼을 어떻게 한다고요? 결혼이 어떻게 작동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내 직장이 언제 들어온지 알 수 있고, 제가 언제 들어온지 알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역시 일간을, 이 일지를 갖다 충하는, 충으로서 변화 변동을 열어 젖히는 거죠. 그랬을 때 어떻다고요? 관성이 들어왔을 때, 그죠? 관성이 들어와서 합하는 기운에 내가 결혼을 하려는, 그죠? 천간으로 관성이 들어오게 되면 그게 움직인다는 얘기입니다. 그 관에 내가 그 요동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설레기도 한도 움직이게 된다. 감사합니다.